연대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공격이 이루어진 건데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적폐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촛불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적폐 세력으로부터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냐 그렇게 묻고 싶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적폐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적폐고 청산 대상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김진태 의원의 지지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자 김진태 의원이 문재인 후보를 고소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죠. 김진태 의원입니다. 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내가 무슨 안 후보를 지지하냐.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혁기 문재인 캠프의 수석 대변인은요. 속내를 들켜서 당혹스러운가 보다. 김진태 의원의 느닷없는 문 후보 고소 협박은 유감이다. 열흘 전 언론에서 김진태 의원이 당이 결정하면 안철수 지원 유세 고민해보겠다 말했다고도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지난달 25일 김진태 의원이 우리 당원들이 안철수를 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월 3일에 30일의 인터뷰에서는요. 안 후보와의 단일화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정도만 얘기를 했군요. 제가 조금만 이야기해볼게요. 이건요, 제 김진태 의원에 대한 제 가치 판단과 전혀 무관하게 문재인 후보가 좀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북한 먼저 간다. 이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정말 강하게 해명하고 이제 조금 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안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홍 후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이게 다양한 이게 가정의 전제가 있는 것에 한 문장을 떼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저건 이제 아까 권혁기 부대변인은 뭐 너의 속마음이 들켰냐라고 이러는데 그건 관심법의 영역인 것이고 예. 이건 말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의 말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 적폐 논쟁 박성희 전 대변인 언제 끝날까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갇힌 것 같아요. 예, 갇혔는데 사실 2012년에 그 대선 때 한번 치러봤잖아요. 예. 토론회하고 제일 사실은 가슴 아팠던 입장에서 답답했던 게 그 당신네 후보는 이해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 왜 얘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후보가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적폐 논쟁에 관련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사람의 지금 우리가 본대로 봤다면 본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얘기를 이해를 하고 하는 얘기인가, 이해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동문서답하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논리의 모순이 나왔는데 저는 제가 안철수 후보 같았으면 그런 얘기도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희정 후보도 지금 자유한국당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하고 가치가 같은 의원들하고 같이 현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도 적폐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도 적폐냐? 예, 그렇게 지금 그쪽도 갖다 쓰고 있잖아요. 자, 제가요 기록을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쓴 책 중에 1219 끝이 시작이다. 이런 책입니다. 지난번 대선 끝나고 썼던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패배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에게는 통합을 말하면서도 선을 긋고 편을 가르는 근본주의 같은 게 있었다. 그 근본주의가 우리끼리 기반을 넓히는데 스스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지금 딱 거기 걸린 것 같아요. 예.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그리고 유권자분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우리 패널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분석이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참 토론회에 준비가 잘 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발언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말고 홍준표,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의 논쟁도 어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 한번 보시죠. 홍준표 후보만 나오면 이 음악이 나와요. 홍 후보도 어제 잘하셨어요.
배신한 강남 좌파다. 유승민 후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 후보가 홍 후보가 극우 수구란 말에 동의 안 하듯 저는 강남 좌파란 말에 동의를 안 한다. 홍 후보야말로 낡은 보수다. 낡은 보수 대 강남 좌파의 논쟁. 그리고요. 대통령은 24시간 모자랄 판인데 재판받으러 가야 하지 않냐. 아픈 부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보니까 옛날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이다. 이정희다. 지금은 주적인 문 후보를 공격해야 한다. 아까 여기에 이어서 문재인 후보가 왜 내가 주적이냐. 종북 좌파다. 뭐 이런 주장이 이어졌던 겁니다. 유승민 후보의 얘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가 강남 좌파라고 먼저 공격을 했죠. 자꾸 뼛속까지 서민이라 그러면 그 부분이 저분의 정책이나 이런 거하고 하나도 안 맞고요.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겠다라는 것도 그거는 저같이 깨끗한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저도 그런 말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을 하거든요. 근데 불법 정치자금 뇌물 사건으로 지금 2심 재판 끝나가지고 대부분 아직 재판을 기다리는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 유체 이탈 비슷한 그런 다른 버전이랄까. 하여튼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하여튼 날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한때는 한 식구였는데 지금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주적은 저쪽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이유는 뭔가요? 어제 토론에서 제 눈살을 찌푸리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정책 토론 과정인데 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유승민 후보가 어제 정책 토론 참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는데 이거는 정책 토론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대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적인 인신공격적 발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가장 뼈아파는 게 이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예. 이 배신자 프레임에 다시 한번 가두면서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향해 갖고선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적은 문재인 후보인데 왜 나를 공격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유승민 후보를 어찌 보면 강남 좌파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랑 정책적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가 가장 뼈아파는 대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대법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후보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다시 공방이 오가게 되니까 사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놀란 거죠. 아니 정책 토론 좀 하자고 하는데 다시 인신 공격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보수 정당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10%를 밑보는 지지율 때문에 결국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유승민,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로 넘어가 있는 일부 보수표를 어떻게든 끌어와야 되는 이 뭐라 그러죠? 게임의 그 덫에 좀 갇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가장 흐뭇하게 웃고 계실 분은 사실 저쪽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상황과 입장 정리들을 하는 게 아무래도 다음 토론을 대비하는 특히나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당신 뜻이 뭐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1차 토론회가 막 시작을 했으니까 어제가 이제 2차, 3차, 4차, 5차 4번의 토론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4번의 기회를 후보들이 잘 토론회를 살릴 수 있을지 저희가 주목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